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장모를 폭행해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서 유기한 혐의를 받은 20대 사위와 딸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위가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왜 피해자를 강변에 유기하셨나요? 이전에도 많이 때리셨습니까? 피해자가 때릴 죽을 때 줄 알고 죽을 줄. 때리셨습니까? 피해자 죽을 줄 몰랐습니까? 왜 강변에 유기하셨나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들킬 줄 모르셨습니까? 유기 동참 왜 하셨습니까? 어머니 맞을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시신 캐리어로 버리자는 거 누구 생각입니까? 누가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안에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누가 유기하자고 했나요? 시신 버리는 거 왜 동참하셨습니까? 자, 오늘 영장심사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법원이 이 20대 사위와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이 이 사위와 딸 공범으로 보고 동선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출석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특히 사위는 지금 영상엔 좀 잘려 보입니다만 슬리퍼를 신은 채 영장심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답도 안 했고 차에 올라타기 직전에는 카메라를 매섭게 노려보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 영장 발부됐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당연히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특히 피의자 이 사위 같은 경우에는요. 존속살해 혐의 받고 있고요. 사체 유기 혐의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인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 사위의 폭행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고요. 예. 구속영장 발부는 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지금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 어떤 답도 하고 있지 않은 부분, 한 차례 눈을 좀 강하게 치켜뜨는 부분만 포착이 됐고요. 이 딸 역시도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뜻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추가로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변호사님, 영장심사에서 오늘 저 두 사람이 영장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없었을 것 같고 특히 저 두 사람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요, 범행의 수법 같은 부분도 잔혹했습니다. 이미 지난 18일 이 사위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 장모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캐리어에 유기한 채로 이 도심에 있는 하천에 그대로 버려버린 부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열흘이 넘어서야 결국 발견이 되었는데 어찌 보자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쉽게 발각될 상황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또 치밀하게 오히려 물에 완전히 가라앉혀서 완전 범죄를 꿈꿨는가, 이 범행의 동기라던가 그 이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체 은닉까지 준비했는지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CCTV가요. 사위와 딸이 처음부터 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시 만나보시죠. 증거지 않은 소리를 딱 낸다 뭐 그런 걸로 채집을 잡아서 폭행범이 한 번씩 있었다 그럽니다. 자, 사위와 딸이
장모의 시신을 유기한 시각이요. 저는 당연히 어둑한 밤이거나 새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하죠. 대낮에 지금 저렇게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사위와 딸이 똑같은 옷, 소위 이제 커플 점퍼 차림이네요. 좀 섬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캐리어, 기내용보다 조금 큰 정도의 캐리어를 끌고 이 남녀가 대낮에 버젓이 이 사체 유기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뭐 어떤 커플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 같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하러 가는 과정에서 같은 옷을 맞춰 입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사위가 좀 주도해서 앞에서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이 피해자의 딸이 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 대낮에 이렇게 버젓이 사체 유기를 하러 가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 와중에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점도 좀 정신 분석적으로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구준열 변호사님. 또 대낮에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죄의식이 굉장히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저 커플 옷을 같이 입고 있는 거에서 기괴한 결속감의 표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고 했을 때 굴절된 심리 상태가 저런 식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단체 안에 조직적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짓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건 그냥 명백한 다 범죄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무늬의 뭐 문신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기괴한 결속감의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게 굳이 같은 옷을 골랐다라는 것이 이미 한 배를 탔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거보다 나는 이 남편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은폐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과연 저 딸이 그 상황에서 말리기는 했는가? 저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 상태로 동조를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영장이 발부됐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로 좀 가려진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남편이 그런 심리 상태를 만드는데 심리적 지배를 하는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는가. 요거는 이제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현재 오늘의 이거는 정말 기괴한 결속감의 표시고 굉장히 굴절된 심리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위에게 장모는 역시 뭐 친어머니 같은 분입니다만 딸이잖아요, 딸. 친딸이잖아요. 사위가 폭행해서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 현장을 저렇게 커플 옷 입고 따라가는 딸의 모습도 일반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더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경찰이 CCTV를 들이미니까 사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뭐 기자들 질문에는 다 답을 안 했는데 왜 장모를 폭행해서 살해까지 하게 됐는지 경찰이 어떤 진술을 한 게 있답니까? 그 부분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장모가 이 오피스텔형 원룸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술을 뭐라고요? 내놓았습니다. 시끄럽게 했다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살림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범행 동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잔혹한 그런 범행을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피해자뿐 아니라 본인의 아내, 그러니까 피해자의 딸에 대해서도 이전에 뭐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또 딸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이 남편의 폭력성, 사위의 어떤 잔혹성 같은 부분이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